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정슬아입니다. 골프 경기에서 숏게임을 지배하는 자가 우승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매홀 숏게임으로 마무리합니다. 숏게임에는요, 공을 홀에 가까이 붙이는 어프로치 샷과 퍼팅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프로치 샷에 대한 레슨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그린 주변까지 공을 잘 보내놓고요. 온탕냉탕 왔다 갔다 어프로치로 타수를 많이 잃어버리시죠. 하지만 위기의 순간 빛나는 어프로치 샷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 레슨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린 주변에서 잘 붙여서 파세이브 확률 높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30m 이내 피치샷 레슨 준비했습니다. 피치샷은요, 공이 떠서 가는 거리가 굴러가는 거리보다 조금 더 많은 어프로치 샷을 이야기합니다. 필드를 나가면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주로 어프로치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공을 오른발에 두고 체중을 왼쪽에 두고 샤프트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좀 낮게 굴려치는 어프로치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코스를 나가면 굉장한 다양한 환경들에 우리가 놓이게 되죠. 예를 들면 핀까지 오르막, 그린까지 오르막인 이런 포대 그린이나 아니면 벙커를 넘겨서 살짝 띄워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굴리기만 한다면 파세이브 확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저는 오늘 초급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이 로프트 각도에 맞도록 그냥 치면 떠서 날아가는 그런 피치샷 레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백에 54도에서 58도 사이에 그 웨지가 있으실 텐데요. 그 로프트 웨지는요, 굉장히 공을 띄우기 쉽게 만들어져 나온 웨지이기 때문에 피치샷을 하기 아주 좋습니다. 저는 오늘 56도 샌드 웨지를 준비를 했고요. 세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셋업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이 피치샷을 어렵게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어프로치를 하면서 뒷땅이 나니까 점점 공을 오른발로 이렇게 두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피치샷이 어려워져요. 오른발에 점점 두게 되고 샤프트는 굉장히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로프트가 세워지게 되죠. 체중도 점점 왼쪽에 실리게 되면서 공이 낮고 강하게 날아가고 굉장히 많이 굴러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샷을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뭔가 컨트롤을 하려고 다운스윙 때 좀 소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클럽 헤드의 이 리딩 엣지 부분, 이 날이 땅에 닿게 되면서 조금만 뒷땅을 쳐도 이 날이 땅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이 바로 앞에 떨어지는 그런 철푸덕 샷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스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피치샷을 알려드릴 때 이 바운스를 이용한 그런 샷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운스를 이용하면요, 채가 굉장히 매끄럽게 빠져나가면서 공의 탄도도 쉽게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드레스 자세를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공을 오른발의 앞쪽에 두는데 이 피치샷을 할 때는 스탠스의 뒤꿈치 기준 가운데서 공과 이 클럽 페이스가 만나도록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로 손도 너무 많이 기울이지 마시고요. 이 그립 끝이 배꼽보다 하나 정도 왼쪽에 오도록 그렇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체중이 너무 왼쪽으로 이렇게 실리지 않게 중앙에서 한 6대 4 정도, 왼쪽이 6, 이 정도로 어드레스를 해주시면요. 제가 이 상태로 한번 쳐볼게요. 공이 조금 더 떠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헤드를 굉장히 닫고 어프로치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살짝 열린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이 리딩 엣지보다 이 밑부분, 이 바닥 부분이 조금 더 땅에 닿게 되면서 클럽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한 번 더 쳐볼게요.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도 나는 계속 공이 낮게 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릴을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드릴을 할 때는 이 엄지 발가락 앞쪽에다가 공을 놓고 어드레스를 해줍니다. 그 상태로
한번 왼발을 뒤로 빼서 콕 찍어주세요. 어. 그러면 오른 다리에 거의 체중이 90% 정도 실리고요. 그 상태로 한번 스윙을 해보면 굉장히 이 바운스, 밑바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왼쪽에 실리면서 이렇게 박히던 분들은 네. 이 드릴을 하시면 오른쪽 축으로 연습을 하시면 이 밑바닥면이 닿게 되면서 굉장히 클럽이 잘 빠져나가게 느끼게 돼요. 오. 제가 한번 이 상태로 쳐볼게요. 그 오른쪽을 축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왼쪽을 축으로 하고 오른발 약간 뒤에 이렇게 짚어라 이런 레슨을 많이 봤는데 네. 오늘 좀 약간 신선하거든요. 이게 이유가 네. 있을까요? 네, 이렇게 왼발 축으로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뭔가 찍히고 뭔가 막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로프트도 사실은 굉장히 좀 세워져서 맞게 돼요. 그래서 굴리는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왼쪽에다가 왼쪽 축으로 연습을 하시지만 오늘은 네. 이 낮게 치는 분들이 조금 더 탄도를 주기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오른다리 축으로 연습을 하시면요 더 이 클럽의 바운스를 느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오른쪽으로 기댔다고 해서 오른쪽 다리를 축으로 했다고 해서 상체가 이렇게 기울어서 퍼올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 갈비뼈를 내가 평행으로 놓는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이런 탑핑이나 어떤 다른 미스 없이 연습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쳐볼게요. 굉장히 공이 잘 뜨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클럽의 바운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사실은 살짝 뒷땅을 치더라도 헤드가 매끄럽게 빠져나가게 돼서 거의 티가 안 나는 그런 네. 뒷땅을 치게 됩니다. 셋업에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 바로 골반 정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법 그리고 또 교과서적인 가르침은 오픈 스탠스를 할 때 이 골반을 열고 발도 뒤로 빼는 이런 준비 자세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쓰고 골반을 열고도 공을 좀 잘 띄운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좋은데요. 이 골반 정렬을 똑바로 해놓고 했더니 저는 왼쪽으로 공이 당겨지던 게 많이 없어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향성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어드레스를 할 때 이렇게 골반을 뒤로 열지 말고요. 샷을 할 때처럼 목표와 평행으로 스탠스 라인, 무릎, 골반을 맞추시고요. 그 상태로 체중은 왼쪽. 자, 오픈 스탠스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뒤꿈치 라인이 일자인 상태로 발가락만 열어서 오픈 스탠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샷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에임을 할 때도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공이 당겨지시는 분들 똑바로 치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셋업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릎의 굽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공을 정확히 맞추려고 그리고 또 스윙이 작다 보니까 점점 잘 하려는 마음 때문에 네.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네, 많이 봤어요. 그런 무릎을 셋업. 굉장히 많이 구부리시는데요. 네.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굉장히 경직된 무릎도 이렇게 어프로치 할 때 살짝씩은 움직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구부리게 되면 상체 위주의 스윙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미스샷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되면 대부분 체중이 뒤꿈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샷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체중이 이렇게 뒤꿈치에 있게 되면요. 힘을 쓸 때 땅을 차고 올라오면서 이 척추각과 또 헤드, 이 머리의 위치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뒷땅이나 뭐 탑핑 여러 가지 미스샷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요.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시고 체중은 뒤꿈치가 아니라 이 발등 쪽, 발목 앞쪽으로 체중을 좀 떨어뜨려 주시면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몸에 들림 없이 정확하게 공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뒤꿈치 기준 가운데서 공과 이 클럽 페이스가 만나도록 해줄 겁니다. 이 그립 끝이 배꼽보다 하나 정도 왼쪽에 오도록 6대4 정도
왼쪽이 공이 낮게 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엄지 발가락 앞쪽에다가 공을 놓고 왼발을 뒤로 빼서 콕 찍어주세요. 오른 다리에 거의 체중이 90% 정도 실리고요. 바운스, 밑바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반을 뒤로 열지 말고요. 스탠스 라인, 무릎, 골반을 맞추시고요. 그 상태로 체중은 왼쪽. 오픈 스탠스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뒤꿈치 라인이 일자인 상태로 발가락만 열어서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시고 네, 이렇게 셋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스윙 속도와 스윙 비율입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스윙 중에 세 가지가 변합니다. 스윙 속도가 변하고요. 네. 또 스윙 크기가 변하고요. 네.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변합니다. 스윙 속도와 또 스윙 크기가 변할 때는요. 백스윙을 너무 크게 들어서 생각보다 크게 들어서 이렇게 살살 그쵸. 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조금 들었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일어나면서 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 뭔가를 내가 공을 띄우거나 또 컨트롤하기 위해서 움찔거리면서 페이스가 뭔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경우들도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변화는 정말 무조건 실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빈스윙을 하실 때 계속 생각하셔야 될 게 먼저 처음에는 내가 보내야 될 거리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5m를 보내고 싶다 하면 15m에 맞는 스윙 속도를 생각을 하십니다. 스윙 속도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다운스윙 속도는 백스윙 속도의 2배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백스윙, 다운스윙을 조금 더 빠르게 2배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내가 스윙을 계속 하게 되면 백스윙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백스윙 크기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1대1 비율로 이 피니시도 내가 백스윙만큼 한 것만큼 멈춰줍니다. 자, 그리고 그 속도 안에서 계속해서 빈스윙을 해주시고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고 샷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클럽 페이스가 임팩트 순간에 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내가 어드레스 때 오른 손바닥을 이렇게 펴보시면요. 오른 손바닥이 목표 방향을 보고 있죠. 네.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도 오른손이 목표 방향을 보도록 이렇게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윙을 할 때 임팩트 순간에 멈춰보면 이 헤드가 열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른손이 하늘을 보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런 분들은 이 페이스가 열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페이스가 항상 스퀘어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오른손바닥이 이 정면을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속도와 그리고 크기 그리고 비율 잘 생각하시면서 15m 샷 해주시면 굉장히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백스윙과 피니시에서의 체크포인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프로치는 굉장히 작은 스윙이죠. 이 작은 스윙에서 클럽 이 페이스가 변하게 되면요. 방향성이 크게 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궤도도 굉장히 이 작은 스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데요. 이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릴을 준비했습니다. 스틱을 2개 준비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먼저 공을 놓으시고 스틱 하나는 공 아래쪽으로 클럽 헤드가 지나갈 수 있게 놔주시고 발 중앙에 이렇게 스틱을 놔줍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이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한 위치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잘못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헤드가 이렇게 몸 앞에 있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헤드가 뒤로 벗어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아웃에서 인 아니면 인에서 아웃 이런 궤도로 스윙을 하게 되면서 정확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릎 높이를 올렸을 때 이 샤프트가
이 스틱과 평행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클럽 페이스도 중요하죠. 이 클럽 페이스도 이렇게 일자로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척추각만큼 요 정도는 살짝 기울어 있어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하게 손을 써서 닫혀 있거나 네. 또 과하게 열려 있는 경우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했을 때 살짝만 척추각 정도로 기울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면에서 수직으로 있도록 해주시고요. 동일하게 피니시에서도 일자가 됐을 때 우리가 페이스가 많이 닫히거나 또 열리거나 또 너무 안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궤도를 이렇게 익혀주시고요. 연습을 해봅니다. 하나, 임팩트, 피니시. 자,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로 이 손바닥을 유지를 했을 때 이 헤드가 일자로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 연습을 통해서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샷을 해볼게요. 자, 이 구간은 굉장히 골프 스윙에서도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만 잘 익혀두신다면 조금 더 작은 스윙을 할 때도 그리고 조금 더 스윙이 커질 때도 이 구간만 우리가 잘 익히시면 정확한 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은 굉장히 좋은 연습법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습해주세요. 자, 마지막은 피니시 동작입니다. 이 피니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 어프로치 샷을 할 때는 거리를 멀리 보내는 샷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치고 또 정확한 거리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마무리를 하느냐가 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선수들을 보면은 피니시를 잘 이렇게 잡고 있죠. 이것이 잘 훈련이 돼 있어야 우리가 생각한 거리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아까 전에 스윙 속도와 또 크기를 잘 정하셨다면 그에 맞는 피니시를 2초 동안 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피니시를 잡기까지는 우리가 손의 힘도 버텨야 하지만 이 양쪽 다리도 힘을 단단하게 주고 지면을 딛고 서 있는 이런 연습들이 필요한데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이 치는 거에 집중한 나머지 이렇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로 피니시를 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샷을 하고 나서 피니시를 잡는 연습. 네, 이렇게 피니시를 잡고 또 양쪽 다리에도 힘을 계속 유지해주는 이런 연습들을 해주시면 스윙 중에 어떤 변화 없이 좀 일관성 있게 어프로치 샷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연습법 잘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이 30m 이내 이 피치샷으로 팟세이브 확률 높이시길 바랄게요. 내가 보내야 될 거리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1대1 비율로 내가 백스윙만큼 한 것만큼 멈춰줍니다. 다운스윙 속도는 백스윙 속도의 2배로 조금 더 빠르게 2배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고요. 임팩트 순간에도 오른손이 목표 방향을 보도록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한 위치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헤드가 이렇게 몸 앞에 있거나 이렇게 헤드가 뒤로 벗어나거나 이 스틱과 평행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피니시를 잡고 또 양쪽 다리에도 힘을 계속 유지해주는 좀 일관성 있게 어프로치 샷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레슨 잘 들었습니다. 이 피치샷을 할 때 중요한 3가지 딱 짚어주셨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 몸을 회전하지 않고 그냥 팔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스윙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몸 회전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몸 회전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10m 샷 이런 샷은 안 해도 되지만 조금씩 스윙이 커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샤프트가 지면과 이렇게 평행하게 됐을 때는 사실 몸 회전이 이제부터는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몸 회전을 막지 마시고 이 배꼽이 목표 방향까지 잘 돌아가 있을 수 있도록 피니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회전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맞아요. 이렇게 팔은 움직이는데 배꼽은 그냥 계속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스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인상적이었던 게 갈비뼈 잠깐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 갈비뼈를 기준으로 얘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어깨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어깨는 사실 오른손이 밑으로 잡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 있게 되는데요. 어깨를 기준으로 제가 맞추라고 하게 되면 이걸 맞추게 되면 오른쪽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립 잡은 이 어깨 라인은 그대로 두시고요. 갈비뼈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힘도 안 들어가고 느낌도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약간 갈비뼈가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회전을 해주라는 거죠? 우측 갈비뼈가 열리고 좌측 갈비뼈가 열리고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요. 회전이 어느샌가 잘 돼 있습니다.